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배우자 얼굴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셨어요? 소파에 기대서 TV 채널을 계속 돌리는 배우자를 보면서 말 한마디 걸기가 귀찮아지는 분, 아니면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오늘 어땠어? 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시는 분. 여기서 딱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미워진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으시고 속으로 뜨끔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냥 더 사랑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 심리학이 밝혀낸 관계구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을 카드 3장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배우자가 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분명 아까도 물어봤는데. 그 순간 무슨 감정이 올라오세요? 대부분의 분들 짜증입니다. 그리고 그 짜증 뒤에 바로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평생 함께 산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지?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우자의 노화 증상을 볼 때 올라오는 짜증. 그 짜증의 정체는 배우자를 향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노화에 대한 공포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배우자가 흐릿해지는 모습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뇌가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52살 회사원 민준 씨가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매일 같은 말을 했대요. 여보, 혈압약 먹었어? 약은? 민준 씨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 나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아내가 짜증나는 게 아닌데. 아내 얼굴 보면 내가 늙었다는 게 실감나거든. 그게 싫은 거야. 이게 바로 투사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짜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기 노화에 대한 불안이 배우자에게 투사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감정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다. 짜증이 올라올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거울 체크법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짜증이 생기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배우자가 싫은 건가? 내가 두려운 건가? 3초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반응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있으세요?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한마디가 50대가 되면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노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역치 저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툭 던지고 지나쳤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마음속에 훨씬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한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들은 사람은 일주일을 안고 삽니다. 제 친척 중에 58살 미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요즘 밥이 왜 이렇게 간이 없어? 남편은 그냥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미영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 그 말 일주일째 생각하고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남편은 이미 잊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미영 씨는 그 말이 부엌 가득 맴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큰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무심한 한마디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5분이면 충분하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쌓은 신뢰가 날선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3초 문장 전환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3초를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나가면 배우자는 어떤 표정을 할까? 이 3초가 무심코 던지는 칼을 막아줍니다. 비판하는 대신 오늘 내가 좀 피곤한가 봐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숙련된 부부가 쓰는 기술입니다. 배우자가 계단을 오를 때 손을 내밀었는데 왜 뿌리치는 걸까요? 도와주려는 건데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이 장면 겪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노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 자존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도움을 뿌리치는 건 배우자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약해진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 이웃에 63살 박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남편분이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아내분이 매사에 먼저 나서셨대요. 여보, 내가 할게. 그냥 앉아 있어. 그런데 남편분이 어느 날 버럭 하셨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내분은 억울하셨죠. 도와주려 한 건데.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아내분이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존엄감을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몸이 약해져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존중해주는 것이 진짜 돌봄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권 보존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게를 어떻게 해줄까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할게는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해줄까는 선택권을 돌려줍니다. 이 한마디의 차이가 배우자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오늘 3가지 카드를 함께 보셨습니다. 짜증의 정체, 칼이 되는 날, 도움과 존엄 사이.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배우자가 늙어간다는 건 내가 늙어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배우자와 잘 산다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해짐을 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털 치트키였습니다.